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수 종목 상담의 강동석입니다. 런던 올림픽에서 여자 양궁 단체전에서 1점 차의 쾌거를 승리하면서 올림픽 7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영국 날씨가 변덕스럽다는 것을 미리 알고 악천후 속에서도 관역을 명중시킬 수 있는 연습을 수만 번 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증시에서도 탄탄하고 기본에 충실한 전략 세우셔서 어떤 시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또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양 시장 모두 미국과 유럽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7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종목 점검해드리는 시간 오늘도 가져볼 텐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 알고 계시죠?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또는 02-3153-2610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또 KT 올레 IPTV에서도 서울경제TV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수 종목 상담 수고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홍희진 팀장님, 박성일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배수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754번님입니다. LG이노텍 매수가 85,000원에 비중이 10%. 계속 보유해도 될까 이렇게 문의하셨는데 홍희진 팀장님. 자, 얼마 전에 애플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못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 차례 좀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7만 원도 뭐 장중에 이탈을 하는 흐름이 좀 나왔었는데, 근데 이 시장이 같이, 그러니까 상승세를 보이면서 상승의 흐름을 같이 보였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이 오르면 그래도 강세를 띌 수 있다라는 지금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좀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난주 워낙 좀 큰 폭의 상승세가 좀 나타났죠. 8.6%의 초강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좀 피해갈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대형주도 일단은 좀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대형주가 다 같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라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모비스, 그러니까 지금 종목도 압축이 돼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좀 관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85,000원, 지금 본전가 그 부근에서 다시 한번 빠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상당히 좀 크시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일단은 지금 뭐 지레 겁먹으시고 매도를 하시는 전략보다 전체적인 큰 시장의 틀을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지금 장기시한 지 2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400억 원의 큰 폭의 지금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죠. 아무래도 이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장 막판까지 이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외국인들의 선물 환매수가 계속해서 좀 유입이 된다면은 시장은 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는 충분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 자체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지속이 되면서 시장의 상승세가 유지될 경우에 한해서 일단은 9만 원 정도까지는 좀 설정을 해보시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이제 현재 구간에서 손절 라인을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잡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뭐냐면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역배열이 상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실적 대비 주가는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 우려감이나 시장 우려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급락세, 이전과 같은 급락세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종가상기 중에서 봤을 때 82,000원, 82,000원이 이탈됐을 경우에는 미련 없이 일단은 손절하신 다음에 타이밍을 다시 한번 노려보시는 것이 좋고, 82,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1차적인 목표가는 전고점 라인이겠죠. 한 9만 원 정도까지는 설정하셔서 차익 실현하시는 전략이 지금으로서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이노텍 82,000원 손절 라인 꼭 체크하셔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이어서 소개해드릴게요. 3446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입니다. 매수해도 될까 문의하셨는데요. 박성일 연구원님. 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도해도 좋은 시점이기는 한데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2만 원에서 지지를 받은 SK하이닉스가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이 개선세가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4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하긴 했지만 230억 원 정도밖에 영업이익이 나지가 않았고 3분기에도 지금 성수기에 진입을 하는데 2,5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 사실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상당히 개선 속도가 느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주력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D램이랑 낸드가 있는데 낸드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폭락을 했죠. 그 이후로 이제 낸드 가격이 조금 올라오려고 한다면 애플이 출시를 하기로 했던 예정을 했던 아이폰 5가 조금 예정대로 출시가 좀 되어야 될 텐데 지연될 거다라는 예상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PC 같은 경우는 유럽 쪽 상황이 워낙 좋지 못하다 보니까 윈도우 8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D램 가격도 쉽게 평균 단가가 확 올라가는 효과가 벌어지긴 어렵습니다. 펀더멘탈상 봤을 때는 많이 올라가도 한 24,000~25,000원 수준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좀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기존에 꾸준하게 지지를 받아왔었던 2만원대에서 이번에도 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과 같이 급락에 대한 우려는 있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확률상은 좋겠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1선 돌파, 이제 22,500원 정도의 돌파가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22,000원을 돌파한다고 하면 직전 고점이었던 25,000원까지는 한번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건, 반등을 할 때마다 이제 거래가 많이 붙어주고 있질 못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바닥권에서는 이제 지지를 받을 때 거래가 한번 나왔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 거래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외국인이나 기관들 수급이 호전되지 않는 이상은 22,500원을 뚫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원대 초반에서 모아간다고 조금 생각을 하시고 기간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만원에서 매수를 실제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좀 단기적으로 10% 미만의 수익에서만 만족을 하시고 빠져나오는 게 좋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분기 정도가 돼야 업황이 확실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3분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비중을 조금만 담아가시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림픽 보시냐고 좀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문자가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또는 02-3153-2610번 전화 열려 있습니다. 그만큼 선착순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입니다. 17만 1,000원의 비중이 20%, 매도 시기가 궁금하다고 하세요. 홍희잠 팀장님. 네. 자, 일단은 지금 시장을 보실 때, 지금 외국인의 방향성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르고 있는 대형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화학업종도 그렇고 자동차나 IT 업종, 그러니까 모든 큼직큼직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 지금 자체, 그러니까 지금 본질 가치보다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시는 게 조금 더 많은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현대모비스, SK이노베이션,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세가 좀 나타나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주 같은 경우 흐름이 상당히 좀 좋은데, 일단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수 따라가는 흐름이 현재로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뉴욕 시장이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온다면 SK이노베이션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 4,7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는데, 뉴욕 시장은 그렇게 뉴욕 시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났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산다면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나타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즉 외국인들에 의해서 시장의 상승세가 이끌어진다면은 유가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안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도 일단은 그러한 흐름이 지속해서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에 의해서 시장이 받쳐지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그 안에서도 SK이노베이션도 상당히 조금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수급적인 측면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SK이노베이션 2월 달부터 계속해서,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나 오르나 누적해서 매수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빨간색 선이 외국인인데, 이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해주는 종목들이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좀 크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다른 정유, SOL이나 GS보다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강세와 맞물려서 상승폭이 좀 확대되고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단기적인 저항권 16만 원 선에 지금 어느 정도 조금 가까워졌죠. 근데 이제 여기를 뚫어낼 수 있느냐 아니면은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밀리느냐, 그 부분 자체는 시장 방향성이 좀 달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장이 꺾이지 않는다라면은 보유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고요.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까지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방향성을 체크를 해보시고, 외국인의 매수폭이 확대된다면 그대로 보유하시고, 그렇지 않고 외국인의 지금 매수세가 어느 정도 좀 주춤하거나 일단은 상당히 좀 매도로 좀 전환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지금 3일선이겠죠. 15만 원 선이 이탈되면 일단은 매도하시는 전략이 지금으로선 맞다. 그러니까 지금 매도가는 15만 원, 1차적인 목표가는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그래도 지금 목표를 해보자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15만 원 선에서 손절 라인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문자 소개해 드릴게요. 우성사료입니다. 5,510원의 비중이 50%인데요. 계속 보유를 해도 될까 이렇게 문의하셨습니다. 박상일 연구원님. 예, 우성사료 같은 경우 이제 작년 한 해 구제역으로 굉장히 유행을 했던 테마주였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안철수 테마로 묶여 있는 상황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펀더멘탈을 봤을 때는 원자재를 조금 수입을 해서 배합 사료 제조 판매를 단일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쁠 건 없습니다. 국제
곡물가 급등에 따라서 사료는 조금 급증을 할 거다라고 예상이 좀 되고 있고, 환율도 우성사료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좀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테마상 나쁠 건 없었는데, 사실은 그쪽 테마, 원자재 쪽으로 묶이지 않고 지금 현재는 안철수 테마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철수 쪽 테마로만 좀 분석을 한다고 하면, 안랩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겠죠. 안랩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한 이후에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횡보를 하는 구간에 다시 한번 들어와 있는데요. 안철수 연구소가 여기서 끝났다고 보기는 약간 어렵습니다. 일단은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라도 장기 추세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모양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성사료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적자와 흑자를 거의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적자도 아니고 흑자도 아닌 회사라고 보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급등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펀더멘탈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지금 현재 수익권이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비중을 조금 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직전 고점이 6,640원인데요. 6,640원까지 보유 물량 절반 정도만 한번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씩은 이제 박근혜든 안철수든 다른 어떤 문재인이든 기타 등등 한 번쯤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상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한번 움직일 때는 어떤 종목의 테마든지 대선 테마는 전부 다 털고 나오시는 시기가 가까우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우성사료 비중 축소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302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SO일입니다. 매수가 98,500원에 비중이 좀 많으세요. 80%. 전반적인 진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셨습니다. 홍 팀장님. 자, 일단은 지금 정유업종들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나 SO일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10년 만에 적자 전환이 됐죠. 그러니까 그만큼 업황이 부진하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10년 만에 적자되는 부분, 그러니까 업황이 좋지 않은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바닥일 수도 있다라는 증거로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SO일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를 보니까 그렇게 높진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보고 지금 큰 폭의 지금 비중을 좀 갖고 계시긴 하지만은 일단은 지금 큰 폭의 손실은 아니시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볼 수 있는 한 지금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지속이 되는 시장에서는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여력은 좀 충분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유가가 어느 정도 상승세를 좀 나타나고 있죠. 최근에 이제 90달러 WTI 기준에서 90달러에 지금 지지하는 흐름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유가가 어느 정도 지금 급반등의 흐름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루 기준에 봤을 때 3, 4% 이상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양호하게 지금 유가가 좀 강세를 보인다면 다우나 나스닥도 안정세를 좀 보일 가능성도 높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금 정유업종도 수익성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SOE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차트는 보시면요, 일단은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좀 다져가고 있죠. 그러니까 9만 원에 대한 이탈이 쉽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SOE 같은 경우는 배당에 대한 부분도, 그러니까 지금 배당 수익률도 상당히 좀 좋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연말 되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10월 달말 가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좀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9만 원, 그러니까 9만 원에 대한 손절가를 좀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차적인 목표가 자체 아무래도 고점을 뚫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가격대와 그 다음에 지금 저항대가 지금 많이 포진되어 있는 10만 원이 돌파가 돼서 안착이 된다면 주가는 12만 원 선까지의 반등은 의외로 쉽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9만 원만 깨지지 않는다면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1차 목표가 10만 원까지는 그냥 그대로 홀딩 하시고, 근데 이제 10만 원까지 도달을 했을 때 시장 상황이 조금 더 우호적이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온다면은 11만 원 이상, 12만 원까지도 충분히 지금 도달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 지금 지지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9만 원이 지지가 되면서 8월 달에 저점 이탈이 없다면은 그냥 연말까지 가져가신다라는 마인드로 들고 가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낫다. 그러니까 비중 조절은 아직까지는 크게 하실 필요는 없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SO일 진단해드렸습니다. 다음은 항공주 한 번에 여쭤볼게요. 9324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입니다. 7,200원에 전망이 궁금하다 하셨고요. 7975번님께서는 대한항공 매수가 57,000원에 비중이 30%, 전반적인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대한항공 오늘 3% 하락 나오면서 47,700원인데요. 박성일 연구원님 항공주 여쭤볼게요. 예, 일단 항공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오늘 모두 다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 항공우주 인수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그에 따라 우려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련 업종을 매수한다는 것 자체가 인수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항공의 직접적인 악재가 되진 않겠지만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주도형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부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인수를 한다고 해도 영업이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이 조금 반영이 미리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조회 공시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대한항공이 부품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가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둔다고 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도 좀 판단이 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분기 실적이 예상외로 좋지 못했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재무구조가 조금 더 아시아나항공보다 우량하다 보니까 2분기 시장 예상치를 조금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시아나항공은 3분기 정도가 되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유가 하락분 자체가 2분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고 3분기 정도에 반영이 될 테고 2분기까지는 아직 비수기였고 3분기 성수기로 진행된다고만 하면 주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직전 고점이었던 7,800원에서 8,000원 사이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전 가격에서 물리신 분들이 이제 만원대 이상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재 시황이 너무나 불투명하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나 항공 관련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수가 직접적으로 들어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특히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실적 악화 시에 금융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작용할 수 있어서 항공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5에서 10% 정도 대한항공 기준으로 봤을 때는 55,000원 정도를 목표로 보시면서 매수나 매도를 반복하시는 박스권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성수기 8월, 9월, 10월 달까지 정도만 매매를 하시고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다시 비수기로 들어갔을 때는 매매를 조금 자제를 하시고 내년 5월 정도부터 다시 매매하시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항공주 성수기에만 좀 매매 전략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화학주 문의 드려볼게요. 8466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LG화학입니다. 매수가 28만 700원에 비중이 11%.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고 하세요. 홍 팀장님. 자,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셨느냐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셨느냐에 따라서 전략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 상황도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업종이죠. 그다음에 지금 중국 쪽에서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중국 경제에 대한 영향을 상당히 좀 크게 받는데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는 지금 내수 부양책을 지금 계속해서 좀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장기적인 트렌드 그러니까 트렌드이기 때문에 현재 뭐 내수 부양을 한다고 해서 주가가 뭐 지금 단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좀 주가가 급등이 나올 수 있느냐 봤을 땐 제가 볼 때는 좀 아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상승폭에 따른 저항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주가는 여기서 어느 정도 좀 매무수화 과정이 있은 다음에 바닥 다지기 흐름이 조금 더 나와주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바로 지금 급등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대로 홀딩하시는 것도 그러니까 지지선을 구축을 해 놓으시고 홀딩하시는 전략은 맞겠지만은요. 그렇지 않고 단기 매매도 충분히 가능하신 분이라면 일단은 한 번씩 끊으셨다가 그 마디에 대한 대응을 사실 이게 지금으로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적인 박스권에 대한 지금 부분이 좀 갇혀 있죠. 그러니까 지금 31만 7천원 라인, 그러니까 32만 원까지의 박스권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여기가 돌파가 된다면 주가는 한 차례, 뭐 아무래도 33만 원 정도까지 반등은 나와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수익률이 극대화하시는 전략보다는요, 지금 수익이 충분히 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고점 라인,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일단 한 번에 끊어주시고 나서 박스권이 돌파된 다음에 지지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박스권이 돌파가 된 다음에 지지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잡으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여기서 바닥을 찍고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이기엔 아직까지는 확인되어야 될 이벤트들이 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시장 자체도 기술적인 반등으로서 좀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1만 5천 원 정도 라인, 그러니까 오늘 고점 부근이겠죠. 오늘 고점 부근에서는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신 다음에 박스권이 돌파가 된 뒤에 안착이 나온다면 그때 다시 한번 지금 재매수 타이밍을 노리시는 전략이나 시장이 다시 한번 뭐 바닥 시그널이 조금 더 확실하게 나온다면 그때 지금 비중을 조금 더 실어주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일단은 저가에서 하신 거는 굉장히 좀 좋은 전략인데 수익을 극대화시키시는 전략은 아직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고점 라인에서 일단은 좀 차익 실현하신 이후에 시장에 대한 흐름을 다시. 다시 지켜보시는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맞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LG화학 수익을 챙겨본 후에 지지 흐름을 좀 살펴보자고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이어서 소개해드릴게요. 건설주입니다. 한라건설입니다. 9,800원에 비중이 20%입니다. 박성윤 연구원님. 예, 한라건설 이제 중소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기 조금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동부건설도 그렇고 한라건설, 두산건설 대부분 다 PBR이 이제 0.5, 1 미만의 아주 저평가 상태입니다. 자산가치 대비해서는 상당히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라건설을 예로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만도 지분도 그렇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우발 채무도 올해 그리고 작년에 거의 다 떨어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은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더욱더 장기적으로 조금 봐서 생각을 좀 해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건설업계 전반 특히 국내 산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중소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저가 수주를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경기가 조금 더 나아진다고 해도 예전과 같이 고가 입찰을 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진율이 상당히 작아진 상황입니다. 지금 뭐 관급공사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회사들도 대부분 다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건 관급공사 자체도 이제 입찰하는 개수가 너무나 많아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진율이 줄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 산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중소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세가 상당히 더딜 수가 있고 실적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예전과 같이 호황을 누리긴 조금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올해 상당히 어려웠죠. 지금 구조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된다고 하면 조금 급락을 보였던 12,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매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대 정도에서는 전부 다 정리를 하시고 다른 섹터 쪽으로 좀 넘어가신 거나 아니면 물산이나 GS 엔지니어링 같이 조금 해외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대형주 쪽으로 넘어가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전반적인 건설업에 대한 또 진단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모비스 움직임이 좋습니다. 4% 급등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1% 넘게, 삼성전자는 2.6%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드려볼게요. 스카이라이프입니다. 매수가 25,000원에 비중이 80%.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 하시네요, 홍 팀장님. 자, 일단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될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는 성장성, 지금 디지털 방송 전환에 따른 성장성 부분은 충분히 지금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은 단기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틀 연속 좀 급락이 나왔죠. 그 부분, 그러니까 수급적인 악화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도 좀 피해야 될 소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급 상황으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기업 가치를 볼 것인가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가 얼마만큼 나오는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도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어느 정도 좀 주가가 바닥을 찍어준다라면 상당히 좀 긍정적이겠지만은 계속해서 좀 매도세가 나온다면은 일단은 좀 손절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그런 구간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매도 가격을요 121선, 그러니까 121선보다 좀 높은 가격이죠. 23,000원, 23,000원이 종가상으로 무너진다면 그때는 일단 손절하신 다음에 재매수 타이밍을 노리시는 게 좀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면은 일단은 그냥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끌고 가시는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좀 맞다라는 전략 한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지금 디지털 방송이, 그러니까 올해가 지금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가 되고 디지털 방송으로 내년부터 다 전환이 되는데 그 부분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성장성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봤을 때 지지선이겠죠. 아까 말씀드린 23,000원에 대한 이탈이 종가상 나오면 일단은 매도, 그러니까 미련 없이 매도하신 이후에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그래도 기다려보자는 관점으로 좀 보신다면은 그래도 좀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카이라이프 오늘 종가 23,000원 꼭 확인하셔야겠네요. 네, 이상으로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손해보험사들이 지난 4월 평균 2.5% 내렸던 자동차 보험료를 오는 9월에서 10월 평균 2%가량 추가 인할 예정입니다. 올 상반기 인하 때와 마찬가지로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와 다인승 승합차의 보험료 인하 혜택이 집중되고 2000cc 이상 대형차와 외제차는 제외됩니다. 이는 올 들어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낮아진 데다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보험료 인하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해외 여행객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상반기 주요 면세점 매출이 30%가량 상승하며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신라 면세점은 상반기 매출 9,059억, 영업이익 60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40%, 영업이익은 4배나 증가했습니다.
롯데 면세점은 소공점 매출이 지난해보다 33%, 제주점이 2배가량 늘어 올해 연 매출 3조 원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적별로는 신라 면세점의 경우 중국인 매출 비중이 52.6%로 처음으로 중국인이 1위를 차지했고, 롯데 면세점 역시 4월 이후 중국인 매출액이 일본인 매출액을 앞서는 등 중국인이 일본인을 제치고 큰 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글로벌 레그플레이션이 국내 물가에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옥수수 선물 가격은 최근 3일 사이 17.4%, 소매 가격은 31.5%나 급등했습니다. 밀과 옥수수 주요 생산국인 미국이 50여 년 만에 가뭄과 무더위로 생산량이 급감해 거의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에는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밀과 옥수수의 국내 자급률은 2% 안팎으로 올 연말부터 국내 물가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성은 소득이 많을수록 여성은 소득이 적을수록 뚱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8천여 명을 조사한 2010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남성은 소득 하위층의 비만율은 31.8%였지만 상위층은 41%로 9.2%포인트나 높았습니다. 여성은 소득 하위층의 비만율이 28.9%에 미달하는 데 비해 상위층은 23.2%로 5.7%포인트 높았습니다. 19세 이상 성인 전체 비만율은 30.8%로 1998년에 26%에 비해 10여 년 만에 4.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는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님, 동부증권의 박성일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베스트 종목 상담 블로그가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방문 기다리겠습니다. 네, 한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 참 고생 많으실 텐데요. 올림픽과 함께 또 저희 서울경제TV도 함께 사랑해 주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